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2월 방송 시작합니다. 힘내 지치고 힘들 때 힘내 신나는 노래 들어봐 우울한 내 마음 밝게 비춰줄 거야 힘내 걱정된 오늘은 힘내 더 좋은 내일 될 거야 언제나 내 곁에서 노래 불러줄 거야 힘내 송이 피어난 내 맘속 멜로디 한 줌 두 줌 모아서 만드는 꽃노래 내가 있는 곳으로 내가 갈게 기대해 너를 위해서 노래할게 힘내 지치고 힘들 때 힘내 신나는 노래 들어봐 우울한 내 마음 밝게 비춰줄 거야 힘내 걱정된 오늘은 힘내 더 좋은 내일 될 거야 언제나 내 곁에서 노래 불러줄 거야 힘내 한초론 작사 작곡의 힘내 들으셨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그림책방의 책방지기 요정입니다. 그림책방에서는 매주 신간 그림책을 모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림책의 재미와 감동을 모아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느새 2월의 첫날입니다. 지난 2월 3일이 입춘이었는데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이번 주 추위가 제법 매섭습니다. 그래서인지 일부 매장에서는 핫팩이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도 해요. 털모자, 털목도리, 장갑 꼭 따뜻하게 챙겨 입고 다니세요. 다음 곡은 김재한 작사 작곡의 고드름 그래프입니다. 하루 종일 힘들이 온 세상에 뿌려진 날 한낮의 해리도 하얀 기분을 날 살며시 높다 어렵다 살며시 알다 외쳐버린 주제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신간 그림책은 2024년 12월 서울 스위츠 출판사에서 출간된 최효진 작가님의 아침 나라의 글자 한글입니다. 출판사 이름이 특이해서 검색해보니 2024년에 시작한 출판사더라고요. 출판사도 작가님도 모두 이 아침날의 글자 한글이 첫 책인 듯 합니다. 이 책을 만드신 최효진 작가님은요, 뉴욕 파슨스 디자인 스쿨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한 후 뉴욕과 서울에서 디자이너로 활동하며 감각적인 디자인 철학을 쌓아왔다고 하세요. 아침나라의 글자 한글은 아이들이 한글을 쉽고 즐겁게 배우며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만드셨고, 이 작품으로 국립한글박물관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한글 콘텐츠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금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국립한글박물관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인정한 아름다운 한글 그림책이라니. 이건 꼭 봐야 하지 않겠어요? 이 책은 가로가 약간 길고 표지에 구멍이 뽕 나 있는 그림책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책의 색감이 굉장히 새로웠는데요. 은은하면서도 어딘가 형광빛이 도는 듯한 굉장히 독특한 색감을 가진 그림이 표지 구멍 사이로 살짝 보여요. 표지도 굉장히 은은한 분홍빛 진주 펄 같은 색깔이고요. 제목은 음각에 금박 처리를 해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정성이 많이 들어간 책이라는 것이 한눈에도 딱 느껴집니다. 이 책이 마음에 들었던 또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 전통 화풍 중 하나인 민화를 활용해서 그림을 그렸다는 점이었어요. 제가 책가도나 호작도 같은 민화를 좀 좋아하는데요. 아침나라의 글자 한글에서는 이 민화의 형식을 사용하되 색감이나 붓터치, 화면의 구성 등에는 서양적인 느낌을 섞어서 굉장히 새롭고 색다른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얼핏 보면 이게 왜 한글책이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지러운 꽃과 책들, 다양한 그림들 사이에 살포시 내려앉은 한글 자음과 모음의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숨은 그림 찾기 조금 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또한 단어마다 그 단어와 어울리는 그림들을 배치해서 한글을 모르더라도 그 한글을 보면은 무슨 뜻인지 알아챌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는 점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게다가 한글 그림책인데 나오는 단어들이 범, 탑, 탈, 담과 같이 일반적인 한글 그림책에서 나오는 단어들이 아니어서 더욱 이 책은 소장해야 돼 라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출판사의 소개글에 이 책을 이런 독자들에게 추천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한글을 처음 배우는 어린이, 한글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치고 싶은 부모 및 교육자, 한국 문화와 한글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독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그림책을 찾는 독자. 자, 여러분,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되신다면 이 책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책 역시 글과 그림을 각각 한 번씩 보시고 다시 글과 그림이 어우러지는 모습을 한 번 더 감상하시면 훨씬 더 풍부하게 그림책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이 그림만 독특하고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글 속에 한글의 창제 원리와 우리가 힘들게 지켜낸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도 굉장히 잘 담아내고 있거든요. 과연 어떻게 이 짧은 그림책에 한글 창제의 원리를 담아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아침 나라의 글자, 글 그림 최효진, 서울 스위츠 출판사. 한글.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는 서로 잘 통하지 아니한다.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이것을 가엾게 생각하여 새로 28글자를 만드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1446년 10월 9일 세종 28년. 햇볕이 따사로운 어느 봄날 눈을 뜨니 아침 나라의 숲이 나를 깨우고 있었어요. 숲은 내게 할 말이 있는 듯 들어오라고 손짓했어요. 풀잎이 바람에 사락거리는 소리. 어흥, 범의 울음소리. 탑의 돌이 또르르 굴러가는 소리. 춤추는 무희들의 옷소매가 서로 사르륵 스치는 소리. 세상의 소리로 이루어진 선율은 산을 넘고 골짜기를 타고 울려 퍼지며 강산을 음악으로 물들였단다. 이 세상 모든 노래, 속삭임, 메아리는 궁으로 모여 자음을 이루고 하늘, 땅, 사람, 그리고 우주의 이치를 담은 모음을 만나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지. 별 해는 밤에도, 길을 잃고 헤맬 때도 우린 항상 우리 글을 가슴속에 간직했단다. 제가 뒷부분은 다 안 읽어드렸어요. 그러니 꼭 그림책으로도 보시길 바랍니다. 이 책의 매력이 글만으로는 반도 전해지지 않아요. 다음 곡은 정한철 작사, 신승준 작곡의 훈민정음가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는 어제 서문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경쾌한 가락에 훈민정음에 담긴 많은 의미를 잘 실은 노래입니다.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후후후 훈민정음 후후후 훈민정음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닿아라 문자 와르사를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르고저 올베이셔도 마참내 저 뜻을 실어 편히 못할 놈이 아니라 내일을 위하여 어여삐 녹여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사람마다 해요 수비 니겨 날로 숨에 편안케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우리 마을이랑 중국말 너무 달라서 한자로 쓰기 무지 어려워 어려운 한자 모르는 우리 백성이 하고픈 말이 많이 있어도 글로 쓰지 못하는 백성이 너무나 많아 사랑하는 우리 백성을 위해서 훈민정음 28자 만들었어 모두들 이 글자를 어서 배워서 매일매일 읽고 쓰기
쉬워지면 좋겠어.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첫 번째 신간 그림책으로 최효진 작가님의 아침 나라의 글자 한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소개해드릴 두 권의 그림책은 유기견과 관련된 그림책입니다. 두 권 다 작년 말에 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혹시 어릴 적 강아지 키우고 싶다고 부모님께 졸라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어릴 적에 강아지가 너무 키우고 싶어서 이사할 때마다 부모님께 그렇게 졸랐었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께서는 항상 큰 집 이사 가면 우리 집 생기면 이렇게만 이야기하시고 한 번도 강아지 키우는 것을 허락해 주신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고 어른이 됐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부모님께서 왜 허락을 안 하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당시에 저는 정말 동물을 키우려면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지,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아니, 사실 저는 어떤 강아지가 있는지조차도 알아본 적이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냥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라고 부모님께 졸랐던 거예요. 그러니 저희 부모님께서 허락을 하실 리가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그때보다 많이 나아졌다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여전히 제 성격에는 아직 반려동물을 키우는 게 무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가 어릴 때 잠시 고양이를 키운 적이 있었는데 이건 역시도 인터넷으로 정말 많이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고양이를 입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양이와 함께 사는 것은 제가 인터넷으로만 본 거와는 하늘과 땅 차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보니까 제가 아이를 낳을 때도 똑같은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책으로만 육아에 대해서 배우다가 정말 실제로 아이를 낳고 육아의 현실에 호되게 당했던,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그때 그 시절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어보니까 동물을 키우는 것도 아이를 키우는 것과 정말 똑같다라고 느껴져요. 똑같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고요. 적절한 발달 과정에 맞춰서 돌봐줘야 하고 세심하게 건강과 음식, 운동, 청결, 심지어 교육까지도 신경을 써야 하더라고요. 당연히 돈도 많이 들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꾸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힘들어지니까 유기하는 것 같아요. 동물은 내가 힘들면 버려도 된다고. 어쩌면 자기가 버려도 이 동물들이 알아서 잘 살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반려동물이 11만 마리가 넘는데 그중 보호기관으로 가는 동물이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오늘 소개해드릴 두 권의 책은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 혹시 반려동물을 키우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책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책은 2024년 12월 느림보 출판사에서 출간된 박이룬 작가님의 기다려입니다. 오늘 이상하게 자꾸 신진 작가님들의 첫 그림책을 소개해드리게 되는데요. 이 기다려라는 그림책 역시 박이룬 작가님의 첫 번째 그림책이에요. 박이룬 작가님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비주얼 커뮤니케이션 디자인을 전공하고 제2회 앤서니 브라운 그림책 공모전에서 정글곰이라는 책으로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합니다. 일상에서 영감을 받는 작가로 현실과 맞닿아 있는 그림책을 지향한다고 작가 소개를 해두셨어요. 과연 이 기다려라는 그림책은 어떤 현실과 맞닿아 있는 그림책일까요? 제가 앞서 이미 설명을 많이 해드린 것 같네요. 자, 이 그림책의 표지 상단에는 붉은색으로 아주 커다랗게 기다려라는 제목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털이 복슬복슬한 강아지 한 마리가 우두커니 서 있죠.
앞뒤 표지를 쫙 펼쳐서 보면 긴 길가 한쪽에 그려진 강아지의 모습과 또 이 그림책 배경에 어둑어둑한 노을이 어쩐지 굉장히 쓸쓸한 느낌을 주는 그런 그림책의 표지입니다. 이 책은 굉장히 독특한 게 서로 다른 두 마리 강아지의 각각 1인칭의 시점으로 자신의 이야기가 교차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다시 가장 처음 표지와 유사한 구성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독자의 마음에 굉장히 묵직한 돌을 던지는 그림책입니다. 뚜렷한 아웃라인과 깔끔한 색채 덕분에 그림이 더 눈에 쏙쏙 잘 들어오는 편이기도 해요. 길에 서 있는 강아지의 모습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 이 그림책의 이야기를 예상할 수는 있습니다. 이 표지 속 강아지의 이름은 럭키예요. 럭키는 기다려 럭키라는 아빠의 말 때문에 이 자리에 멈춰 서서 아빠를 하염없이 기다리게 된 강아지입니다. 그리고 이 럭키의 이야기와 교차로 등장하는 이야기 속 귀여운 강아지의 이름은 베스입니다. 길에 버려진 럭키와 엄마의 사랑을 듬뿍 받는 베스의 이야기는 굉장히 단순하고 명료하면서도 마지막 결말의 충격이 묵직하게 다가오는 그림책입니다. 제가 앞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기다려. 박이룬 그림책. 느림보 출판사. 안녕하세요. 나는 아빠 아들 럭키입니다. 안녕, 나는 베스. 근데 우리 엄마는 그냥 아가라고 불러. 기다려 럭키. 나는 그 자리에 멈춰서 아빠를 기다려요. 앉았다 섰다는 했지만 왔다 갔다는 하지 않았어요. 나는 낮잠 자면서 엄마를 기다려. 있잖아, 난 매일매일 엄마랑 꼭 껴안고 잔다. 뒷다리가 너무 저려서 오른쪽으로 3걸음, 다시 후다닥 왼쪽으로 3걸음. 아빠가 기다리라고 해서 매일매일 여기서 기다려요. 엄마는 나를 진짜 사랑해. 엄마랑 난 껌딱지처럼 꼭 붙어 있지. 아빠? 배가 고파서 자꾸 헛것이 보여요. 아빠? 오늘은 또 어디로 놀러 가? 향기로운 꽃냄새. 기분이 정말 좋아. 왜 날 쫓아오나요? 무서워요. 여긴 어디인가요? 아빠가 날 찾지 못할 것 같아요. 엄마, 여기서 더 오래 놀자. 근데 이상해. 왜 엄마 얼굴에서 짠맛이 나지? 아빠 냄새가 아니에요. 우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양고기 맛. 엄마가 자꾸 한숨을 쉬어. 뭐 속상한 일 있었어? 기다려, 아가. 누구세요? 난 아빠를 기다리는 중이에요. 싫어. 기다리는 거 진짜 싫어. 어떻게 들으셨나요? 럭키와 베스의 이야기가 서로 교차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를 달리해서 읽어드렸는데요. 아무래도 그림을 함께 보는 게 아니시다 보니까 제가 읽어드린 의도가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꼭 한번 그림책으로 다시 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과연 럭키는 아빠 냄새가 아닌 다른 사람을 만나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한 기다려 아가라는 기다리는 걸 정말 싫어하는 베스는 또 어떤 상황을 맞이하게 될까요? 버려지는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면,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만 공감할 수 있다면 이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곡은 이혜리의 견해 차이입니다. 이쯤에 서 있으면 볼까요? 이렇게 달라진 나랄까요? 오늘도 여기에 서 있어요. 당신이 멀어지던 그곳에 얼마나 기다리면 올까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많이 보고 싶어요. 아직도 많이 사랑해요. 난 지나가는 사람들 눈을 보다가 날 따스히 봐주던 그 눈을 떠올려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나를 꼭 안아주세요. 다시 하늘이 어두워지면 마지못해 걸음을 옮겨요. 발걸음이 무겁긴 하지만 내일 또 기다리면 올 거죠. 지나가는 사람들 눈을 보다가 날 따스히 봐주던 그 눈을 떠올려요.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나면 나를 꼭 안아주세요. 혹시 그날 당신의 뒷모습이 마지막일까요? 우리가 함께 했던 많은 시간들도 갑작스레 찾아온 우리 헤어짐도 아주 오래도록 잊지 못할 거예요. 아주 오랫동안 잊지 않을 거예요. 난 그댈 미워하지 않아요.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이혜리의 견해 차이 듣고 오셨습니다.
박일훈 작가님의 기다려에 이어 소개해드릴 두 번째 그림책은 조원희 작가님의 들깨입니다. 이 책은 역시 2024년 11월에 롭 출판사에서 출간되었고요. 놀랍게도 글이 없는 그림책이에요. 조원희 작가님은 자연과 동물, 작고 소중한 것에 관해 그림으로 이야기하기를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린 책으로는 아빠를 빌려줘, 밀어내라, 나 삐뚤어질 거야, 염소 4만 원 등이 있고요. 또 쓰고 그린 책으로는 얼음소년, 이빨사냥꾼, 쾅, 미움 등 굉장히 많은 작품 활동을 하셨어요. 또한 2017년에 아까 소개해드린 이 이빨사냥꾼이라는 그림책으로 볼로냐 라가치상을 수상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들깨라는 그림책은요, 가로 세로가 20cm가 안 되는 아주 작은 크기의 그림책입니다. 표지는 전체가 짙은 파랑으로 되어 있고 화면 오른쪽 중앙 부분에 주황빛의 강아지가 뛰어가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강아지라고 하기보다는 개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큰 개가 이렇게 앞뒤로 다리를 쭉 뻗고 뛰어가고 있는 굉장히 역동적인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제목이 아예 안 써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자세히 보면은 제목을 음각으로만 처리를 해서 이렇게 그 오른쪽 상단에 들깨라고 적어 놓으셨습니다. 아마 이 그림책이 글이 없는 그림책이다 보니까 제목에서부터 글자적인 요소는 모두 다 빼고 싶으셨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작가 이름조차도 표지에는 적혀 있지 않고요. 책 등 부분을 보면은 이제 작가 이름이 이렇게 적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얼핏 보면 글자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이 그림책. 표지만 보면 정말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이 책은 흰 바탕으로 그려진 부분과 검은 바탕으로 그려진 부분으로 크게 나뉘는데요. 대체적으로 색깔을 다양하게 쓰지 않고 굉장히 제한된 색깔로 풍부한 이야기를 잘 담아내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 개의 모습은 앞에 표지처럼 주황색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이 개에는 파란색으로 목줄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개를 처음 펫샵에서 데리고 온 주인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모자를 쓰고 있고요. 또한 이 주인이 던져주는 공도 파란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대체로 이 파란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약간은 좀 감이 오시죠? 어떤 주인의 그 사랑, 관심, 애정 이런 것을 표현을 하는데요. 또한 인간의 손길을 느껴지게 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강아지가 자라면 자랄수록 이 펫샵에서 데려온 이 사람이 강아지를 자꾸 혼자 두게 돼요. 이 강아지가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결국 마지막에는 홀로 남게 됩니다. 홀로 남겨진 강아지가 마주치는 수많은 어려움들, 그리고 그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자신의 야생을 꺼내 끝끝내 들깨가 된 이 강아지를 다시 잡기 위해서 손을 뻗치는 사람들의 모습들. 사람과 행복하게 살기를 이 강아지만 바란 것은 아닐 텐데 말이에요. 과연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진 것은 누구의 잘못이었을까요? 글은 전혀 없지만 그림 하나하나가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래서 마치 글이 적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림책이기도 해요. 이 책을 편집하신 편집자께서는 이 책을 소개할 때 유기견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싶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소개하면서 마지막에 아르티르 랭보라는 사람의 감각이라는 시를 소개를 해주세요. 근데 이게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림책을 소개하는데 시인의 시를 활용해서 그림책을 소개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각, 아르티르 랭보. 푸르른 여름 저녁에 들길을 걸으리. 밀밭 향기에 취해
풀을 밟으며 꿈꾸듯 발자국마다 신선함을 느끼리. 불어오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날린다. 아무 말 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솟아나는 사랑을 가슴 가득 안고 방랑자처럼 가리라. 멀리 저 멀리 연인과 함께 가듯 자연 속으로. 방금 소개해드린 조원희 작가님의 들깨라는 그림책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그림책을 읽고 나서 딱 떠오른 동화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현 작가님이 글을 쓰고 오윤아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신 악당의 무게라는 동화책입니다. 이 책은 2014년 휴먼 어린이에서 출간된 그림책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책에도 들깨가 나옵니다. 옆구리에 아주 붉은 스프레이 자국이 선명하게 난 들깨인데요. 이 그림 동화책의 주인공 수용은 들깨에게 악당이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이 들깨는 수용이에게 가까이 다가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멀리 경계를 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수용이가 학교를 왔다 갔다 하면서 간혹 간식, 먹을 것을 챙겨주곤 했었거든요. 그래서 수용이도 알고 있어요. 이 들깨가 아무 이유 없이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하는 사나운 개가 아니라는 걸요. 그런데 어느 날 동네에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개가 사람을 물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일으킨 개로 악당이 지목됩니다. 그리고 경찰들과 사람들에게 악당은 쫓기게 돼요. 수용이는 마음이 초조해지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악당을 구해보려고 동분서주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악당이 왜 사람을 물게 되었는지 그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는데요. 이 동화책을 다 읽고 나면 과연 도대체 진짜 악당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보면서 항상 마음이 좀 저릿하고 꼭 마지막 장면에서는 눈물이 줄줄 나게 되는 그런 동화책인데요. 초등 중학년 이상이라면 충분히 읽을 수 있으니까 한번 아이들과 함께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악당의 무게를 쓴 이현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요, 혹시 나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아이에게 푸른 사자 와니니 읽어봤는지 한번 물어봐 주세요. 아마 많은 친구들이 벌써 읽어봤을 겁니다. 바로 이 푸른 사자 와니니 시리즈를 쓰신 작가님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현 작가님 동화책들 대부분 좋아하는 편인데요. 특히 이 악당의 무게, 그리고 플레이볼, 그리고 푸른 사자 와니니 시리즈 다 재미있게 봤습니다. 아이들 관심 있을 만한 것 체크해 놓으셨다가 도서관 갔을 때 한번 슬쩍 권해보세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없네요. 친구들 하나둘 사라져가요. 한 번만 그대 얼굴을 볼 수 있길 바래. 마지막 그대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잠을 잘 수 있을 텐데 영원히 기다릴 수 있을 텐데 한 번만 그대 얼굴을 볼 수 있길 바래. 마지막 그대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포근한 그대 품 다정한 그대 목소리 가슴에 가득 남아있는데
산책길 첫눈에 띄던 그 추억 정말 내가 버려졌나요? 알아요. 나를 찾지 않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한 번만 그대 얼굴을 볼 수 있길 바래. 마지막 그대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포근한 그대 품 다정한 그대 목소리 가슴에 가득 남아있는데 봄날의 산책길 첫눈에 띄던 그 추억 정말 내가 버려졌나요? 알아요. 나를 찾지 않는 것을 알아요.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한 번만 그대 얼굴을 볼 수 있길 바래. 마지막 그대 따스한 손길을 느낄 수 있다면 날 기억해줘요. 날 기억해줘요. 이대로 눈을 감네요. 이대로 눈을 감네요. 김예슬의 어느 유기견 보호소에서 듣고 오셨습니다. 환상과 상상이 이루어지는 곳 그림책방. 오늘 어쩌다 보니 이 유기견과 관련된 그림책, 신간 그림책 2권을 연달아 소개해드리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래도 전부 다 조금 슬픈 노래를 틀어드리게 되어서 약간 죄송스럽습니다. 이따가는 조금 밝은 노래 준비하도록 할게요. 우선 그림책방 어떻게 들으실 수 있는지 잠시 소개하고 넘어갈게요. 그림책방은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FM 91.3에서 본방송은 매주 금요일 저녁 6시, 다시 듣기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들으실 수 있는 책방입니다. 또한 팟빵에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를 검색하셔서 그림책방을 찾으시면 지난 방송들도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별그램에서 그림책방 영어 알파벳으로 GRIMCHECKBANG를 찾아보시면 방송에 소개된 책들도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신간 그림책은 2024년 12월에 주니어 RHK에서 출간한 우리 할머니는 나를 모릅니다입니다. 이 책은 야크 드레이선 작가님이 글을 쓰셨고 아너 베스타르 다윈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우리말로는 김영진 번역가님이 옮기셨어요. 이 책의 경우에는 예전에 웅진 세계 그림책 시리즈에 포함되었다가 절판이 되고 난 후에 작년에 주니어 RHK에서 다시 재출간된 작품입니다.
과연 어떤 매력이 있길래 2005년에 출간되었던 이 책이 22년이라는 세월을 거슬러 올라 복간된 걸까요? 이 그림책의 글작가 야크 드레이선 작가님은 벨기에에서 태어나 저널리스트, 작사가로 활발하게 활동하셨다고 해요. 청소년 소설 작가로 데뷔한 뒤에 30권이 넘는 어린이 청소년 책을 펴냈고 폴랑드르와 네덜란드의 아동 문학상을 여러 차례 받으셨다고 합니다. 사랑, 믿음, 질병, 죽음, 전쟁과 같은 묵직한 주제를 간결하고 시적인 문장으로 담담하게 풀어내면서도 희망의 분위기를 놓치지 않는 작가로 평가받고 있다고 해요. 이 작가의 소개를 보니까 이 그림책이 굉장히 이해가 더 확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소개해드릴 이 그림책도 다소 무거운 주제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혀 슬프다고 느껴지지 않고요. 굉장히 따뜻하게 느껴지거든요. 이 작가님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풀어내시는데 굉장한 재주가 있으신가 봐요. 또한 이 그림책의 그림 작가이신 아너 베스테르 다윈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벨기에에서 태어나 대학에서 조형 미술을 전공한 뒤에 그 다양한 잡지와 책에 그림을 그렸고요. 첫 번째 그림책으로 폴랑드르와 네덜란드에서 일러스트가 가장 아름다운 어린이 청소년 책에 수여하는 부켄파우상을 받기도 하셨다고 해요. 이 책은 노란 표지 안에 뒤를 돌아보고 있는 한 여인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 노란 테두리가 마치 액자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우리 할머니는 나를 모릅니다 라는 제목이 적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이 제목만 봐도 이 책이 대충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어느 정도 짐작이 가기는 하거든요. 제가 조금 읽어 드릴게요. 우리 할머니는 나를 모릅니다. 야크 드레이선 글, 아너 베스테르 다윈 그림, 김영진 옮김, 주니어 RHK. 페트라는 엄마와 기차에 앉아 있습니다. 초원의 집에 가는 길입니다. 그곳은 언덕 위에 있는 창문이 아주 많은 집이지요. 언덕 아래 푸른 초원에는 여름마다 들꽃이 가득 피어납니다. 엄마와 페트라는 할머니를 만나러 그곳에 갑니다. 기차가 기찻길을 따라 빠르게 달립니다. 페트라의 눈에 차창을 스쳐 지나가는 나무와 집, 들판과 길이 보입니다. 건널목에 서서 기차가 지나가길 기다리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엄마는 물끄러미 창밖만 내다볼 뿐 아무 말이 없습니다. 페트라는 엄마가 할머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커다란 창 앞에 서 있습니다. 엄마하고 페트라가 보일 텐데도 할머니는 눈길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나무만 바라봅니다. 언덕 아래 초원에 있는 고양이, 휠체어를 밀고 가는 간호사, 흘러가는 구름만 봅니다. 페트라가 손을 흔드는데도 할머니는 가만히 있습니다. 엄마와 페트라가 기다란 복도를 따라 걷습니다. 반질반질한 타일 바닥 위로 또각또각 발소리가 울립니다. 벽에는 작은 그림들이 걸려 있습니다. 복도는 비누 향기와 왁스 냄새로 가득합니다. 엄마가 문 앞에 서서 말합니다. 다 왔구나. 엄마는 할머니 볼에 입을 맞추려고 하지만 할머니는 눈길을 피합니다. 그래놓고는 곧 고개를 돌려 엄마에게 묻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실래요? 엄마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방 안이 조용합니다. 페트라는 밖을 내다봅니다. 초원 위로 꼬리를 바짝 치켜든 고양이가 보입니다. 간호사가 커피를 들고 방으로 들어옵니다. 엄마와 할머니는 커피를 마시고 페트라는 비스킷을 먹습니다. 엄마가 할머니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요즘엔 좀 어때요, 엄마? 좋습니다. 불만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아무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할머니가 페트라를 보고 미소 짓습니다. 너도 별로 말이 없구나. 수줍어서 그러니? 페트라가 말합니다.
할머니 저 페트라예요. 할머니 손녀요. 기억 안 나세요? 할머니는 정말로 기억을 못합니다. 간호사가 커피잔을 가지러 와서 묻습니다. 바깥바람 좀 쐬고 오시는 건 어때요? 셋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여름의 초원이 햇빛 아래 반짝입니다. 꽃향기가 무척 좋습니다. 엄마가 팔을 내밀어 보지만 할머니는 붙들지 않습니다. 혼자서도 잘 걷습니다. 할머니가 씩씩하게 말합니다. 셋은 나란히 벤치에 앉습니다. 분수대에서 졸졸 물이 흐릅니다. 노란 나비 2마리가 이 꽃에서 저 꽃으로 날아다닙니다. 페트라는 고양이를 찾아보지만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엄마가 할머니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합니다. 엄마 저예요, 스티나. 엄마 딸이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나한텐 딸이 없어요. 내 딸은 죽었습니다. 6살 때 물에 빠졌어요. 엄마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그건 엄마 막내딸 이야기잖아요. 에마요. 분수대로 다가서던 페트라가 엄마와 할머니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치매라는 병은 유독 두렵고 무섭고 슬픈 병인 것 같습니다. 기억을 점차 잃어간다는 것은 마치 망망대해 바다 위에서 지도와 나침반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기분일 듯해요. 가끔 저도 중요한 것이나 간혹 너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내려고 해도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때 이 무서운 마음과 함께 당황과 혼란스러움 그리고 눈물이 울컥 나오더라고요. 이 그림책에서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를 푸른색 옷을 입혀 표현합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딸과의 다정한 추억도 손녀의 따스함도 떠올리지 못해요. 그런 할머니의 곁에서 끊임없이 할머니의 이름을 부르고 다정하게 다가가는 엄마는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어쩌면 치매에 걸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따스한 사랑의 온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를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엄마와 딸의 모습은 이 할머니를 만나러 올 때와는 사뭇 다릅니다. 꼭 그림책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 변화를 알아채는 순간 지금 내 곁에 사람들과 지내는 시간의 소중함과 온기를 느끼게 되실 겁니다. 일러스트가 가장 아름다운 책에 수여하는 북앤파우상 수상 작가의 그림이라 그런지 짙은 선과 여러 색을 덧칠하였음에도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이 그림 역시도 참 마음에 들었던 그림책이에요. 자, 여러분, 제가 오늘은 4권의 신간 그림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첫 번째 그림책은 한글의 아름다움을 굉장히 독특한 색감과 그림체로 표현한 최여진 작가님의 아침 나라의 글자 한글이었고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린 그림책은 유기견 럭키의 이야기를 굉장히 묵직한 울림을 담아서 그려낸 박일훈 작가님의 기다려였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린 그림책은 글 없는 그림책 조원희 작가님의 들깨였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린 그림책은 치매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야크 드레이선 작가님이 글을 쓰시고 아너 베스테르 다윈 작가님이 그림을 그리신 우리 할머니는 나를 모릅니다 였습니다. 2월이지만 때늦은 추위가 굉장히 매서운데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림책방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마지막 곡은 박학기 작사 작곡의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문득 외롭다 느낄 땐 하늘을 봐요. 같은 태양 아래 있어요. 우린 하나예요.